안녕하세요, 포리입니다. 2025년 11월 2일 비트코인 시황 분석 진행해 볼게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긴 횡보 구간을 지속하면서 명확한 추세가 나올 때까지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만 제 관점을 공유 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차트 분석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서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께 정리된 관점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채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테그노 비트코인에서 차트 리딩방으로 바뀌었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리딩이 아닌 리딩. 마치 책을 읽어드리듯이 차트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단순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차트 속 스토리를 함께 읽어나가는 채널이 되고자 하는 거죠. 요즘 채널을 더 성장시키고 여러분께 더 나은 콘텐츠를 전달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브랜딩도 그러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비트코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은 10월 11일 큰 하락 이후에 아직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한 하락으로 인해 이평도 모두 하방으로 돌아선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상방으로 돌리기 위한 횡보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일봉상 21일평이 하방으로 꺾여있고 캔들도 11일평과 21일평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강한 상승은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래도 11일평과 21일평이 골든크로스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만 아니라면 21일평도 결국 횡보하면서 위로 방향을 틀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비트코인의 채널을 분석을 해보면 이러한 채널이 하나 보여지는데요. 채널 하단에서 베어 트랩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해당 채널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움직임이 아니라면 채널 상단까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채널에 리테스트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단기간 잠깐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채널 하단을 지켜만 준다면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해당 구간은 손익비가 좋은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비트코인을 파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저는 엔딩 다이아고널의 마지막 5파동이 진행 중이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엔딩 다이아고널의 5파동은 조정파동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부 파동을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개인적으로 이러한 연장 플랫 혹은 삼각수렴이 진행 중인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연장 플랫으로 진행 중이라면 마지막 10파동이 진행 중으로 보여지고요. 삼각수렴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파동 자체가 삼각수렴의 A파동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파동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보이는 게 적으니까 추가적으로 분석이 된다면 빠르게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내용을 보시면 저는 저점 갱신 없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추가적인 저점 갱신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모습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는 프랙탈을 잘 믿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과거 차트와 함께 비교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0월 11일에 비트코인은 트럼프 이슈로 인해 강한 하락이 진행이 되었고 그 이후 지금까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강한 하락 이후에 횡보가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점 갱신 여부에 따라 추후 차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먼저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러한 박스권을 상방으로 뚫고 시세가 분출되었습니다. 상승장 중에 조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점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여지없이 하락장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스권을 하방 이탈한 이후에는 강한 하락이 진행되었고 다시 반등하는 척하면서 다시 하락이 진행되었죠. 즉 우리는 이러한 조정을 계단식 하락이라고 합니다. 하락장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저점을 다시 한 번이라도 낮추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점을 한 번 더 낮추게 되었을 때는 강한 하락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죠. 실제로 비트코인은 저점과 고점을 함께 올려주는 구조로 차트가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저점을 다시 한번 깬다는 것은 추세가 하방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죠. 즉 눌림이 진행되더라도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만 갱신하지 않는다면 저는 큰 추세는 상승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눌림이 진행되더라도 상승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저점이 갱신될 때는 하락장의 가능성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가장 중요한 코인은 이더리움인데요. 구독자분들과 제가 기대하는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강하게 상승을 해줘야 합니다. 이더리움을 채널로 분석을 해보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채널 하단에서 베어 트랩이 하나 만들어진 상태인데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채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추가로 하나의 채널이 더 보여지는데요.
이전 큰 하락 이후에 만들어진 채널로 아직 해당 채널에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채널 내에서 잘 상승을 해준다면 해당 채널로도 자연스럽게 진입을 해줄 거고요. 해당 채널에서도 베어 트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승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채널 하단 리테스트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3790까지는 충분히 눌림이 진행될 수 있지만 여전히 상승에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네요. 이더리움을 단기적으로 카운팅을 해보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오후 3시경에 이러한 리딩 다이아고날이 하나 만들어진 거로 보입니다. 저점에서 만들어지는 리딩 다이아고날은 일반적으로 상승 파동의 첫 파동에서 만들어지죠. 이더리움의 강한 상승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리딩 다이아고날은 매우 반갑게 느껴집니다. 해당 패턴이 1파동이라고 했을 때 2파동이 채널 하단까지 진행이 된다면 그때는 강한 3파동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여전히 이더리움의 큰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5파 연장 임펄스의 그림으로 시장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죠. 즉 마지막 5파동의 시작이 리딩 다이아고날로 시작이 된다면 알트코인의 강한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큰 상승을 보고 있는 만큼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저점은 갱신하지 않고 상승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양적 긴축, 즉 QT도 종료가 되기 때문에 미국의 셧다운 이슈만 잘 해결이 된다면 코인 시장에도 점점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이 진행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아직 시즌 종료보다는 알트 불장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불장이 올 때까지 열심히 영상으로 관점을 공유 드릴 테니까요. 새로 리브랜딩한 차트 리딩방 구독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포리비였습니다.